자, 체면 현상에 대한 이해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이게 이제 체면은 이 의식이 없는 게 아니라 의식이 있으면서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일정 부분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체면 상태에 있으면 의식도 있고 무의식도 있는 거죠. 요걸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저기 우리 밀물, 썰물, 바닷물을 볼 때 물이 쭉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바닷물에 잠겨있던 뭐 이런 섬들이 올라오잖아요. 섬들이. 근데 밀물이 들어오면 그게 또 물에 잠겨버리죠. 그래서 이제 체면에 걸린다는 이야기는 그 밀물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물이 빠져나가서 바닷물에 잠겨있는 일정한 섬이 올라오는 것처럼, 자, 우리의 이제 각성되어 있는 의식의 일부분이 쭉 빠져나가면서 잠재되어 있는 무의식의 기억들이 올라오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래서 체면은 의식도 있고 일정한 무의식도 올라와 있다. 요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럼 체면 상태에 들어가면은 어떤 특징들이 있는가? 자, 첫 번째는 이제 트랜스 상태입니다. 트랜스는 다른 말로 하면 변형된 의식 상태. 일반 몽롱한 의식, 좀 몽한 상태라고 이야기하죠. 좀 멍하면서도 그 몸이 이완되고 어떤 하나의 의식이 집중되는 그런 상태가 트랜스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피암시의 증가. 피암시라는 건 암시가 잘 먹힌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아까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박영복 의사님 체면 그런 거 봤죠? 자, 눈을 뜰 수 없습니다. 눈을 못 떴어요. 그래서 다시 눈을 뜨게 만들고 나서 이번에 다시 눈을 감으면은 2배로 더 깊은 체면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또 눈을 못 뜨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의도적으로 또 눈을 뜨게 하면서 이번에 다시 눈을 감으면은 다시 2배로 더 깊은 체면에 들어갑니다. 이걸 한 4번을 반복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빠져들죠. 처음보다 두 번째가 더 체면에 더 빠져들고, 두 번째보다 세 번째가 더 빠져들 거예요. 그리고 다 하고 나서 제가 팔을 올렸다 늘어뜨리고 그러면서 이제 팔이 축 늘어지도록 유도를 했단 말입니다. 몸이 전체적으로 이완이 되도록 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유도했던 게 뭐였냐면은 숫자를 세게 했거든요. 자, 100에서 거꾸로 199 쭉 세는데 숫자를 한번 셀 때마다 숫자가 다 사라져 버립니다. 머릿속에 숫자가 다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나중에는 숫자가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숫자를 셀 수가 없어요. 그래서 100, 그 다음 숫자 세세요. 99를 세어야 되는데 99를 못 세었단 말입니다. 아까 제가 질문했잖아요. 정말 99가 없었냐? 아까 다 사라졌다고 그랬죠. 이렇게 이제 숫자를 세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정신적 이완이 되었다는 거죠. 지금 제가 그 이야기 드리는 요게 이제 엘먼 체면의 방식이거든요. 그 뒤에 보면 교재에 나와요. 그 데이비드 엘먼이 이런 식으로 이제 체면을 유도를 하면서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체면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깊은 체면에 들어가게 한단 말이에요. 그 엘먼 체면의 효과는 깊은 체면에 들어가는데 빠른 시간 내에 들어간다. 그래서 뭐 산부인과에서 이제 출산을 할 때도 이렇게 빠른 체면을 통해서 이제 체면으로 이제 출산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취로 수술을 해야 되는 이제 치과 수술 같은 경우 마취를 하잖아요. 이제 마취 대신에 체면을 걸어서 치과 수술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제 엘먼 체면을 많이 활용을 하죠. 의료에다가 사용을 한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의도적으로 제가 우리 박영복 기사님한테 제가 엘먼 체면을 유도를 아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빠르게 체면에 들어갔죠. 깊게. 그래서 전생까지 2개를 이제 봤는데, 요게 뭐냐면 이제 피암시성이거든요. 자, 다시 눈을 감게 되면 2배로 깊게 체면에 들어갑니다. 제가 암시를 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 2배로 깊게 들어가고, 다시 눈을 뜨게 해서 이번에 다시 눈을 감으면 다시 2배로 깊게 체면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암시를 계속 주다 보니까 이 피암시성의 상태가 더 커진 거죠. 그래서 암시가 잘 먹혔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고, 세 번째는 이완 상태. 이완, 릴렉세이션. 이완이라는 것은 긴장이 풀리고 몸이 편안해지는 겁니다. 아까 팔을 내릴 때 수건이 축 늘어지는 건 축 늘어집니다. 그죠? 축 늘어집니다. 이완된 거죠, 이게. 자, 몸이 이완되면 축 늘어지잖아요. 축 늘어지는 거 이완 상태. 눈을 못 뜨는 것도 같은 거죠. 너무 편안하게 눈이 감겨져 있어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너무 이완되었으니까. 눈을 뜰 수 있는 힘조차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주의 집중. 주의 집중. 체면에 들어가면 하나에 집중이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불빛의 비유를 한다면은, 이거는 이제 지금 형광등 불빛은 각성 상태거든요. 빛이 막 사방으로 퍼져나간 것처럼 우리 의식도 사방으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제 뭐 선풍기 소리, 뭐 밖에 소음 소리, 뭐 미세한 어떤 여러 소리들이 막 귀에 들릴 거예요. 근데 체면에 들어가면은
하나에만 집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체면을 걸 때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밖에 분산되어 있는 이 의식을 이 안으로 집중하게 가지고 오고, 그러면서 내 목소리에 집중하게 만들고, 내 목소리에 집중이 되면 그 내 남자 내면에 집중이 되게끔, 그래서 내면에 집중이 되어서 어떤 과거의 경험이나 자 미래의 어떤 꿈이나 목표나 하는 그 내면의 자원에 집중할 수 있게끔 이끌어내는 거죠. 이제 처음에는 이제 흩어져 있는 의식을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쭉 내면으로 가져온다 이 말이에요. 집중을 잘 시키는 게 체면을 잘 유도하는 방법이에요. 그런 걸 이제 배우셔야 되고, 에릭선 체면을 공부하면 그 줌 미팅에서 제가 그거 다 가르쳐 드릴 겁니다. 에릭선 체면이 아주 묘하게 체면을 잘 유도하는 기법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제대로 좀 한번 배워봐봐요. 그 다음에 이제 인지와 지각의 변화, 시각은 내외고, 지각이 변화되죠, 당연히. 자, 없는 게 보이기도 하고, 보이는 걸 또 안 보이게 만들 수도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유도를 할 수 있거든요. 앞에 지금 제 손바닥 위에 테니스 공이 있는데 어떤 색깔로 보이세요? 이렇게 제가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체면을 좀 깊게 걸어야죠. 지금은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근데 체면에 걸린 상태에서 테니스 공이 있는데 이 테니스 공이 무슨 색깔이에요? 이렇게 물으면 어떤 사람은 파란색, 어떤 사람은 노란색 이렇게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죠? 없는 게 보인다는 이야기지. 인지가 왜곡이 된 거죠. 지금 지각의 변화가 일어난 거죠. 앞에 큰 사다리가 있는데, 자, 이 사다리가 색깔이 어떤 색깔이에요?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원래 사다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사다리가 있는데 어떤 색깔이에요? 하면 사다리가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없는 게 보이기도 하고, 보이는 게 이제 또 있는 게 안 보이기도 하고, 이제 이런 지각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시간의 왜곡. 그 치료를 하면서 곧잘 제가 이렇게 질문해 보거든요. 한 40분 정도 체면 치료를 하고 나서 깨우는 겁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난 것 같아요? 라고 물으면은 대부분 한 10분 정도 지냈다고 이야기를 해요. 40분, 10분처럼 빠르게 지나갔다는 느낌이죠. 그래서 또 어떤 경우는 한 5분 정도 유도를 하고 나서 시간이 얼마나 지나간 것 같아요? 한 30분 정도 지나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짧게 느껴지기도 하고 길게 느껴지기도 한다는 뜻이죠. 그런 것도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해리의 디소시에이션, 의식이 단절된 상태. 잠을 잘 때만 의식이 없는 게 아니라 체면도 깊은 상태에 들어가면 의식이 없을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유도를 할 때 여러분들 곧잘 이런 이야기 하죠. 잠을 잔 것 같아요. 이렇게 잠이 든 것 같아요. 이야기 하는데 사실은 잠을 잔 게 아니고 깊은 체면에 들어간 거예요. 깊은 체면에 들어가서 해리가 된 거예요. 해리가. 그래서 어떤 거는 제 목소리에 들리고 어떤 거는 안 들리고 막 그러죠. 유도할 때. 아까 안 들렸어요. 안 들린 거는 잠에 빠진 게 아니라 해리가 된 거지. 의식이 단절된 상태가 된 거죠. 그것도 체면 상태라는, 그 상태에 제가 깨우잖아요. 근데 다시 체면에서 깨어나잖아요. 잠을 잔다면은 깨어나지 않겠죠. 그렇죠. 뭐 잠이라면. 근데 잠이 아니거든요. 해리 상태니까 깨어나죠. 그리고 체면 현상을 쭉 보면 이제 이걸 또 이제 이해돼 봅니다. 이제 이완 상태 아까 설명을 했고요. 어떤 사람 체면에 들어가면 눈물이 납니다. 눈물. 자, 그냥 아무 생각도 안 하는데 체면에 들어가는 것만 가지고 눈물이 납니다. 눈꺼풀이 막 심하게 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눈꺼풀 떨림, 그런 경우도 이제 많이 여러분들 보게 될 거예요. 호흡이 변화가 됩니다. 호흡이 길게 변화되는 경우도 있고 긴 한숨을 내쉬기도 하고 그래요. 이건 이제 체면적인 한숨이라고 그래. 체면 한숨 길게 이제 내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아야 될 게 바로 강직 현상이라는 건데요. 체면에 들어가면 몸이 이완되기도 하지만 몸이 굳어버리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팔을 올렸다가 바로 이제 굳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박영국 기사님 한번 봅시다. 아까 체면에 들어간 그 상태로 그대로 빠지는 거죠. 그대로 쫙, 그대로 굳어버려요. 그대로 쫙 굳어버리는 거지. 이게 이제 쇠 막대기가 되는 거죠. 네. 내리지 말고 굳어버리죠. 그럼 실제 굳었다고 상상하세요. 실제 쇠 막대기가 되겠다. 통나무가 되겠다 상상합니다. 자, 그러면 팔을 굽힐 수가 없어요. 한번 굽혀볼게요. 안 되죠? 굳어있거든요. 내릴 수가 없어요. 왜냐, 굳어있거든요. 한번 내려보세요. 그렇죠? 이번에는 이제 이게 뭐냐면은 물레방아를 만드는 거예요. 물레방아. 물레방아는 어떻게 돌아가는 게 편하네요? 가만히 있는 게 편하네요? 그래서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면 편안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손이 잡으면 더 편안해지죠?
그래서 더 잘 돌릴 수 있는 거지. 그래서 편안하니까 돌아가고 돌아가니까 편안하고 계속 돌아가는데 그래서 멈출 수가 없어. 멈출 수가 없어. 잠시 멈추라고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 멈춰보세요. 편안하니까. 지성이 있다. 자, 제가 어깨를 툭 치는 순간 이제 멈춰지는 거예요. 어깨를 툭 치는 순간 멈춰지는 거예요. 내리시고. 아까 약간 굳었었거든요. 이게 이거는 이제 세면적인 라프만 어느 정도 생성되면 이렇게 굳어지죠. 이런 거 TV에 나오면 엄청 인기 끌 것 같아요. 아, TV에 많이 나왔죠. TV에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요. 이게 TV에서 이제 이렇게 돌리는 거 멈춰 있는 이런 거 많이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거는 어려운 게 아니라 팔이 굳어서 팔을 굽힐 수 없다든지 내릴 수 없다든지 또는 물레방아로 계속 돌아간다든지 이런 거는 가장 1단계의 체면이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체면의 1단계는 강직이죠. 강직. 이완이 아니고요. 예, 체면의 1단계는 강직이에요. 굳어져 버리는 게 이완되면서 굳어져 버리는 거죠. 이제 이완된 상태에 내가 쇠막대기처럼 굳어버리라고 암시를 주는 순간 굳어버리는 겁니다. 이완과 강직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눈꺼풀도 같은 원리죠. 눈꺼풀도 눈꺼풀이 지금 굳어져 버립니다. 자, 눈꺼풀이 굳어져 버립니다.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자, 눈을 뜰 수가 없어요. 눈꺼풀이 굳어서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아까 눈을 뜰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럼 눈꺼풀이 이제 굳어져 버린 거거든요. 굳어져 버리니까 당연히 눈 뜨는 게 어렵겠죠? 눈을 못 뜨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체면 테스트를 할 때 눈을 못 뜨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테스트 많이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팔을 굳게 만들어서 팔을 굽히지 못하게 하는 것, 팔을 강직시키는 것. 또는 이제 팔을 공중 부양시키는 것. 아까 팔 올라가는 거 봤죠? 수소풍선에 의해서 팔이 위로 올라갑니다. 너무 신기해 그거. 요거 이런 것들이 이제 체면에 대한 믿음이 약한 사람들한테 체면 테스트를 해서 체면에 걸렸다는 걸 보여줄 수가 있다는 거죠. 에릭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유도를 하죠. 저는 당신의 어느 팔이 먼저 공중으로 올라갈지 궁금합니다. 왼쪽 팔이 먼저 올라갈지 오른쪽 팔이 먼저 올라갈지 궁금해지네요. 그렇게 유도를 해요. 그럼 이게 두 팔을 이렇게 올린 상태에서 어느 쪽 팔이 먼저 올라갈지 궁금해지네요. 왼쪽 팔이 먼저 올라갈까요? 오른쪽 팔이 먼저 올라갈까요? 그럼 어느 팔이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렇게 이제 공중부양에 대한 테스트를 에릭슨이 이제 많이 하죠. 에릭슨이 가장 많이 절기하는 게 팔 올라가는 게. 어쨌든 팔 올리고 뭐 팔 굳게 만들고 눈 못 뜨게 만들고 자 그런 것들은 체면 1단계니까 어려운 게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직 다음에 오는 게 이제 무감각증이에요. 감각의 변화라는 거죠. 강직 다음에 이제 체면은 지금부터 모든 감각이 사라집니다. 자, 어떤 것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핀이나 이런 걸 가지고 팔을 꼬집을 수도 있고 찌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실제 통증이 없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단계에. 그것도 이제 다음 주쯤에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걸 해요. 그 통증이 없게 감각을 사라지게 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가능해요. 맛을 변화시키는 미각의 변화. 뭐, 예를 들어서 사과를 먹게 하면서 사과가 양파라고 암시를 주는 겁니다. 그럼 양파는 어떤 맛이 나죠? 매운맛이 나죠. 지금 양파 한 조각을 씹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맛이 어때요? 그러면은 매운맛을 느낀단 말이에요. 반대로 이제 양파를 주면서 지금 사과 한 쪽을 지금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맛있는 사과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양파를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양파인데, 분명히 양파인데 사과 맛을 느낀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감각, 미각의 변화죠. 어떤 또 후각의 변화도 줄 수가 있죠. 지금 전혀 냄새가 나지 않는데 곳곳으로 뭘 가져가는 것처럼 하면서 지금 꽃 향기가 아주 진한 향기를 풍깁니다. 진한 꽃 향기를 맡아보세요. 그러면 꽃 향기가 진짜 난다만. 이런 것들은 감각의 변화다. 그래서 체면 현상의 두 번째는 이제 감각, 무감각증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억 상실. 여러분들 이제 과거에 안 좋은 기억들은 좀 없애고 싶은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NLP에서는 분리를 시키는 공부했죠.
연합된 거, 부정적인 기억에 연합되어 있는 걸 분리를 시키는 거 이런 것도 이제 많이 했는데 체면 상태에서는 기억을 없애버릴 수도 있다는 거. 정 안 좋은 거는 기억을 사라지게 만들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이제 암시를 줄 수 있죠. 자, 이 기억은 깨어나더라도 사라져버립니다. 체면에 깨어나더라도 이 내용은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이 경험은 기억할 수 없습니다. 머릿속에서 완전히 이 경험은 사라집니다. 이렇게 이제 암시를 줘야지. 그럼 특정 기억을 없애버릴 수가 있다는 거. 그런 것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환각. 환각은 아까 제가 좀 설명했는데 지각 변화와 좀 비슷한데요. 없는 것을 보게 만들고 또 있는 것을 또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거. 연령태행은 이제 과거로 쭉쭉 이동을 시켜주는 거죠. 연령태행은. 연령태행을 하다 보면 아주 어린 시절로 갈 수가 있고, 엄마 뱃속 안으로 갈 수도 있고, 엄마 뱃속 안을 거쳐서 전생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러면 교수님 연령태행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간선 치료나 네. 그런 것들하고 연관성이 있는 거네요? 시간선 치료도 연령태행을 활용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선 치료를 저번에 제가 설명할 때 체면 치료, NLP 치료, 전생 치료 세 가지를 통합한 것이 시간선 치료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전생 치료의 전생태행을 시간선 치료에서 활용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제 체면에 사는 전생태행은 뭐 과거로 갑니다. 뭐 몇 순간을 거쳐서 과거 또 하나 둘 셋만 전생으로 갑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데 시간선 치료는 시간선을 가지고 가게 되죠. 자, 시간선을 통해서 전생으로 가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선 치료는 아주 유용하죠. 아까 우리 한숙기 사님 제가 전생 갈 때 시간선을 활용했다는 거 이해하시나요? 시간선 이름은 제가 이야기를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언제이냐 이런 거를 해서 이동시킨 거잖아요. 예. 뭐 그렇죠. 고대 시대냐, 중세 시대냐, 현세냐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거를 시간적으로 이렇게 제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제가 그 전생이랑 찾았던 시간선 치료 기법의 질문을 제가 활용했고, 그다음 우주에서 그 사고를 당하기 이전에 편안한 전생에 있는 전생이 나를 만나게끔 한 거 있잖아요. 네. 그것도 전생 기법이에요. 시간선 치료 기법이에요. 그 안에서 시간을 이동한 거니까요. 그렇죠. 시간을 이동시켜서 제가 편안한 3번 위치로 간 거 아니에요. 그 사건이 일어나기 편안한 상고. 그래서 뭐 우리가 계속 하다 보면은 이제 이런 응용이 쉬워지죠. 꼭 시간선제로만 해야 된다 이건 아니고 시간선 치료를 전생 치료에 응용을 할 수도 있고 뭐 시간선 치료에 또 전생 치료를 가져올 수도 있고 뭐 우선 배울 때는 좀 교과서적으로 배우셔야 되고 제대로 응용을 하는 것은 이제 그 다음 문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간 왜곡 아까 제가 설명했죠. 이런 게 체면 현상입니다. 자, 체면 현상은 그러면은 어떤 쪽에 도움이 되느냐. 자, 습관적인 행동이나 반응, 자동화된 사고, 감정 반응, 나도 모르게 하는 반응, 저절로 일어나는 반응, 별 생각 없이 하는 반응이 만약에 부정적이다. 부정적인 문제 행동이나 습관이다. 그러면 이거는 변화를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중독적 행동이나 습관 오죠. 흡연, 음주, 도박, 습식 행동. 심리적으로 우울증, 불안증, 황박증, 신경증, 자신감, 결려, 신체적 알레르기, 화병, 신체적 불건강 이런 것들이 습관화되고 자동화되고 나도 모르게 하는 반응이라면 이건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는 근데 의식적으로 변화시키는 거는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심신이 고도로 이완된 집중의 상태, 이른바 트랜스 체면 상태에서 변화를 하려면은 쉬워지더라. 그래서 대부분의 이 학습 행동 변화는 의식이 아니라 무의식 수준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은데 체면 치료나 체면 상담을 활용하면 쉽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 무의식을 활용하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우리 공부했던 NLP 당연히 무의식을 활용하고 있죠. 지금 배우고 있는 체면 치료 무의식을 활용하고 있죠. 시간선 치료. 자, 시간선 치료 배운 분도 있고 안 배운 분도 있는데 어떤 이 시간선 치료 무의식을 활용하죠. 그리고 앞으로 배우게 될 전생 치료, 빙의 치료 무의식을 활용하죠. 요걸 활용하면은 습관적인 나도 모르게 하는 자동화된 반응이 부정적일 때 이 습관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쉬워진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잠재의식의 특징 넘어가고 잠재의식 기본 원리를 지금부터 좀 공부를 해봅니다. 이건 NLP에서도 중요한데 체면에서도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요걸 이제 쭉 저랑 같이 한번 봅니다.
자, 첫 번째 기억을 저장한다. 기억을 저장하는데 태어난 이후의 기억뿐만 아니라 엄마 뱃속 안에 있는 기억, 태어나기 전에 전생의 기억, 혈통의 기억, 심지어는 집단 무의식 속에는 인류가 진화해온 모든 기억들, 더 깊이 들어가면은 천상세계에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자, 이렇게 영적인 진화를 해오는 이런 기억들조차도 저장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천상세계까지는 아직은 제가 실력이 안 돼서 또 경험이 부족해서 그건 좀 다루기 힘들고요. 우선 전생, 뭐 혈통, 뭐 태아 이런 거 다 다룰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그 기억이 잘못 저장되어 있을 경우에는 패턴을 바꿔야 되겠죠. 개인 무의식 속에 잘못 저장되어 있는 트라우마적인 기억이나 또는 어떤 마음 상처나 아픔이나 잘못된 기억의 구조는 현재 나한테 지금 부정적인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아까 우리 이사님 이제 치료하는 거 봤지만은 그 고대의 그 아프리카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부족이 어떤 사냥을 하는 전사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몸을 다친 것이 수천 년을 거쳐서 지금 목에 연결돼 있다, 목에.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개인 무의식에 잘못 저장되어 있는 전생의 기억이나 혈통의 기억이나 어떤 태아의 기억이나 어쨌든 이 기억들이, 잘못된 기억들이 현재 내 몸에, 내 마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은 그걸 치료를 하면서 좋아질 수 있다. 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정서의 영역. 정서라는 것은 묵은 감정을 정서라고 그러잖아요. 기분 같은 경우는 빨리 변화시킬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변화되지 않는 그런 정서가 있잖아요. 뭐 우울증, 불안증, 공황장애, 뭐 분노조절장애. 어쨌든 병원에서 어떤 장애로 인식을 하는 이런 마음의 문제는 그게 정서잖아요. 근데 이 정서를 병원에 가면 주로 뭐 줍니까? 약을 주잖아요. 일반 심리상담해서 그냥 대화를 할 수도 있지만은, 대화할 때는 좋아지지만은 돌아서면 다시 돌아가죠. 그래서 이 정서는 트랜스 상태를 활용해서 무의식의 패턴을 바꾸지 않으면 변화가 힘들더라. 그래서 체면이나 NLP나 시간선 치료나 전생빙의 치료를 통해서 정서를 바꿀 수가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3번에 모든 기억을 조직화한다. 요거는 우리가 시간선 치료를 하다 보면은 과거의 기억이 머리 앞쪽에 있는 경우도 있지만 머리 뒤쪽에 있는 기억도 있어요. 우리 나연 선생님이 과거가 머리 앞쪽에 있었나요? 머리 뒤에 있었나요? 저번에 시간선 할 때? 아, 머리 앞쪽이네. 네. 이렇게 머리 앞쪽에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사람 머리 뒤쪽에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아, 참고로 말씀드렸는데 전생 빙의 끝나고 나면 시간선 치료로 갑니다. 참. 좀 체면, 전생, 빙의, 시간선 이렇게 갈 거예요. 일요일날. 계속 치료로 갈 거니까 집중하셔야 돼요. 어쨌든 이렇게 기억이 조직화가 된다는 거. 기억의 저장 장소도 머리 앞쪽이나 머리 뒤쪽이나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는 거. 이것도 이해를 해야 되고, 어떤 기억은 연합이 되어 있고 어떤 기억은 분리가 되어 있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연합은 뭐냐면 강한 감정이 입돼서 저장되어 있는 경우, 분리는 감정이 배제된 상태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죠? 어떤 과거의 기억을 떠올릴 때 지금도 그 과거의 느낌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기억이 있고, 자, 또 어떤 것은 과거에는 어떤 경험을 했는데 느낌이 전혀 없는 게 있어요. 세월이 약이요 이 말처럼. 자, 이거는 분리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마다 이제 연합 분리의 그 개념이 틀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분리가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연합이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똑같은 경험인데. 근데 좋은 경험에 연합되어 있는 건 참 좋지만은 나쁜 경험에 연합되어 있으면은 문제가 되죠. 그 다음에 원치 않는 부정적 정서를 억압한다. 정서를 해소하고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억압된 정서를 표출한다. 억압된 정서를 보호하기 위해서 억압한다. 이 네 가지를 같이 보는데, 단기적인 목적을 본다면 6번이 맞아요. 단기적으로는 그 억압된 정서를 보호하기 위해서 억압을 해야만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자, 일단 이런 거죠. 발표 불안이라는 게 예를 든다면은, 내가 오늘 발표를 심하게 긴장하고 떨어져서 발표를 잘 못했어요. 그럼 이거는 단기적으로 볼 때는 보완을 해줘야 돼. 그래야 다음에 발표 준비를 더 많이 하거나, 또는 뭐 심하게 준비가 안 될 때는 발표 자리를 피하거나,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쨌든 준비를 많이 하든지 피하든지 이렇게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단기적으로 좋은 거죠.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10년 전에 긴장하고 떨었던 기억 때문에 지금도 긴장되고 떨린다면 이거는 장기적으로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장기적인 어떤 기억이 다시 되살아난다는 이야기는 이거는
보호가 아니라 해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소. 그래서 5번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 목적의 해소를 위해서 부정적 기억이 증서를 표출한다는 거죠. 5번은 그래서 장기적 목적 이렇게 적어줍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소를 하기 위해서 드러났는데 해소를 안 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4번이 되는 거죠. 원치 않는 부정적 증서를 계속 억압하게 되고, 억압은 엉어리가 되고, 엉어리는 뭐가 되겠어요? 엉어리는 한이 되고, 한은 화병이 될 겁니다. 화병의 일종이 뭐 우울증, 불안증, 공포증 같은 정신적인 문제, 과식, 폭식, 비만 같은 어떤 다이어트의 문제, 당뇨, 고혈압, 뭐 위암, 요통 이런 것처럼 또 신체적인 문제로 가죠. 자, 이 6번까지 다 이해됐죠? 넘어갑니다. 신체를 운용하고 신체를 보존합니다. 신체를 운용한다라는 것은 우리 몸 안에는 종합건강청사진이 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즉 자연치유력이 있다. 약을 굳이 먹지 않더라도 우리 몸은 스스로 자기를 치유하는 그 힘이 우리 무의식 속에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신체를 보존한다. 의식은 우리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횡단보도를 건너갈 때 갑자기 차가 막 지나가잖아요. 그럼 피해야지라고 생각해서 피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본능적으로 몸을 뒤로 피죠. 뭐 엄마야 하면서 피하죠. 그렇잖아요. 엄마야 하면 피하는 이 힘은 의식이에요, 무의식이에요? 무의식이죠. 나도 모르게 잘 피하잖아.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우리를 보호하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다치더라도 가장 우리 몸에 피해가 좀 덜한 쪽으로 요런 데 이제 다친단 말이에요. 혹시 그 눈에 뭐 어떤 못이 박힌다든지 이런 거는 경험 잘 없죠? 못이 박히더라도 이마나 이런 데 박히죠. 눈에 잘 안 박히죠. 코 잘 안 다치잖아요. 입술 잘 다칩니까? 눈이라든지 코라든지 입술이라든지 이런 데는 잘 안 다치죠. 왜 그럴까요? 무의식이 보호를 한 거예요. 저를 잘 보시면 여기 흉터가 있거든요. 제가 6살 때가 7살 때인가 우리 신장로 있잖아. 신장로가 뭔지 아세요? 집 앞에 큰 길이요. 신장로를 모르면 아주 최근에 태어났네. 비포장도로가 진짜 신장로거든요. 선생님 비포장도로를 본 적 없죠? 그러니까 시골에 그 비포장도로를 우리는 신장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신장로에 보면 뾰족한 돌도 있고 막 그래요. 그 우리 집 앞에 신장로에서 막 뛰어놀다가 돌에 받쳐가지고 쓰러졌는데 뾰족한 돌이 있었어요. 그 돌에 박치기를 했어요. 여기 흉터가 생겼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된장을 막 붙여가지고 그 당시는 시골에 병원이 없잖아요. 된장 붙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지금 흉터가 남아있는데 그때 왜 여기를 안 다치고 여기를 다쳤을까? 눈하고 거리가 한 5cm 밖에 안 되는데 눈을 부딪힐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막내딸이 그건 신장로는 아닌데 그 실에서 막 뛰어놀다가 그대로 그냥 확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 막내딸도 여기 보면은 흉터가 있는데 애들 여기하고 여기 많이 다쳤어. 여기 이런 탁자 있잖아요. 그리고 뭐 그 실에 보면은 뭐 TV 놓는 무슨 돼 있잖아. 그게 여기를 그대로 부딪힌 거예요. 그래 막내딸도 지금 흉터가 좀 있었어. 저랑 같이. 근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왜 눈을 부딪히지 않고 여기를 부딪혔느냐 이거지. 신기하지 않아요? 할머니 말에 의하면 삼신할머니가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무의식이 몸을 다치더라도 중요한 부위는 다치지 않도록 보호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눈이라든지 코라든지 입술이라든지 중요한 부위는 잘 안 다친다 이 말이에요. 보호 기능이 있거든. 그 다음에 9번입니다. 고도의 도덕적인 존재다. 자,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 무의식은 어릴 때의 주관적인 도덕성을 어른이 되더라도 계속 지키고자 하는, 계속 고수하고자 하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 어릴 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엄마가 막 참 결혼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맨날 술 폭력에 시달리고 시집살이하고 이걸 보는 딸은 어떤 느낌이 들까요? 야, 여자가 결혼하면 너무 힘들구나. 난 엄마처럼 결혼해서 고생하고 살고 싶진 않아.
난 엄마처럼 고생 안 할 거야. 난 결혼 안 할 거야. 난 결혼 안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결혼은 여자가 고생하는 것이라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정작 이제 이 딸이 커가지고 나중에 나이가 30대 중반이 넘었는데 진짜 결혼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뭐 남자를 사귀면 헤어지고 결혼하려고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 또 문제가 돼서 결혼이 파토가 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를 해보니까 바로 어릴 때 결혼은 참 나쁜 것이다. 결혼은 여자가 고생하는 것이다. 나는 고생하는 결혼을 하지 않을래. 이런 주관적인 도덕성을 가졌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심하는 것이 나는 결혼하지 않을 거야. 그게 무의식에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결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혼은 나쁜 것이고 나는 결혼 안 할 거야 이 생각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선 치료나 이 체면 치료에서 그 도덕성을 바꿔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내면 아이 작업을 해야죠. 자, 내면 아이 작업을 해서 그 내면 아이를 만났어. 자, 나 너의 미래에 쏜 누군데 너 있잖아. 너 나이 때 결혼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건 충분히 이해가 돼. 근데 요즘은 여자들이 결혼하면 그렇게 힘들지 않아. 오히려 남자들이 고생을 많이 하지 여자들이 고생 많이 안 해. 요즘 빨래도 세탁기가 다 해주고 뭐 냉장고에 뭐 음식 넣으면 알아서 다 챙겨 먹지 뭐. 내가 아는 박영박 이사님이 있는데 이분은 뭐 토일 없이 뭐 집에 살림 전혀 안 해도 전혀 문제가 안 돼. 요즘은 여자가 결혼 생활에서 모든 걸 주도해. 그래서 결혼해도 괜찮아. 요걸 이제 어린 나이한테 들려주는 거죠. 그래서 네 나이 때는 결혼이 나쁜 거라고 생각했지만은 지금 21세기는 결혼이 참 좋은 거란다. 이렇게 주관적 도덕성을 바꿔주면서 결혼을 하게끔 결심하게 만들고요. 또 결혼한 밝은 미래를 상상하게 만들고 이렇게 치료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좋아지겠죠. 그렇게 치료를 하는 거예요. 자, 참고로 우리 무의식은 이벤트를 좋아합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죠? 우리 무의식은 이벤트를 좋아해요. 그래서 치료를 할 때 이벤트를 열어줘야 돼요. 이벤트. 그래서 내면 아이라는 상상 속에 내 어린 나잖아요. 어린 나와 심리극, 이런 대화를 하게 만들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한숙기 이사님 같은 경우에 만약에 그 돌아가신 할머니가 너무너무 보고 싶고 그러면은 그것도 제가 다음 주에 한번 해드릴게요. 체면 상태에서 할머니를 만나서 심리극을 하면 돼요. 그때 잘해준 할머니한테 너무너무 감사하다 마음을 전하고 그리고 할머니 입장이 되어서 또 손녀한테 할머니의 큰 사랑을 또 전하고 그 사랑을 받고 또 할머니한테 감사 마음을 표현하고 또 할머니가 또 손녀 딸한테 정말 잘 될 거라는 긍정의 기대를 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할머니 이제 잘 살다 올라갈게요. 자, 할머니 올라가서 좋은 데 가세요. 올라가서 만나요. 이렇게 또 이제 포옹하고 이렇게 심리극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할머니에 대한 어떤 상실감과 그리움과 애틋한 마음이 이제 강했다면 이제는 마음이 편안해지죠. 실제 그렇게 제가 천식 치료한 게 있는데요. 우리 큰딸하고 이제 친구였죠. 네, 중학교 때 제가 이제 큰딸 영어를 가르쳤는데 큰딸 영어를 가르치면서 그 딸의 친구가 같이 영어를 배웠거든요. 근데 애가 시험 준비를 하면서 쓰러진 거예요. 숨을 못 쉬어가지고. 근데 그때만 쓰러진 게 아니라 자주 쓰러진대요. 뭐 스트레스만 받으면 쓰러진다는 거예요. 숨을 못 쉰다는 거예요. 좀 스트레스 받으면 쓰러지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이제 체면을 걸어가지고 보니까 어릴 때 애를 엄마 아빠가 키운 게 아니고 할머니가 키웠어요. 엄마 아빠는 맞벌이 한다고 바빠가지고 이제 애를 키우지 못하고 이제 맨날 할머니한테 맡기니까 할머니가 이 손녀를 엄청 이뻐하며 키웠는데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 돼가지고 학교를 갔다 오니까 할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럼 할머니가 숨을 못 쉬고 누워 있는데 그 할머니를 붙잡고 막 울면서 막 할머니 왜 숨을 못 쉬어 일어나세요 막 이렇게 심하게 울다 보니까 애가 경상도 말로 장가져 버렸어. 장가진 게 무슨 말이냐면은 뒤로 넘어가 버렸다. 그래서 숨을 못 쉬고 병원에 가서 이제 뭐 어떻게 이렇게 해서 숨을 쉬게 깨웠는데 그때부터 애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천식 현상이 일어나는 천식. 그래서 이제 그 할머니에 대한 이제 그 슬픔, 상실감, 그리움을 제가 치료를 해줬죠. 그래서 이제 제가 우주로 가서 할머니를 만나게 했어. 그때 할머니한테
하고 싶었던 말을 이제 하게 만들고, 할머니 입장이 되어서 또 손녀한테 그 큰 사랑을 또 표현하게 만들고, 또 할머니한테 사랑한다고 표현하게 만들고, 할머니가 또 안아주고, 뭐 할머니가 그래서 잘 살다 올라오라고 또 당부하고, 또 할머니한테도 열심히 공부해서 제가 큰 사람 되어서 잘 살다 가겠다고 막 다짐하고, 막 이렇게 막 심리극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숨을 잘 쉬는 또 상상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미래 맞추기로 해서 깨우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말이죠. 병원에서도 치료가 되지 않는 천식이 다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 뒤로부터 쓰러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치료한 이후에 한 1년인가 2년 이후에 우연히 만났거든요. 너 전 천식 어떠냐? 아, 신기하게 그때 이후로 전혀 문제가 없어요. 신기하다. 아까 이사님도 신기하잖아요. 목이 아픈 게. 자, 그런 거와 똑같죠. 그래서 천식의 원인도 이렇게 심한 상실감 때문에 천식의 원인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상실감을 치료를 함으로써 천식도 치료가 되는 거죠. 어쨌든 이 고도로 도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릴 때 그 부정적인 도덕성, 주관적인 도덕성을 바꾸면서 지금 현재 문제가 또 해결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거 이해되죠? 10번 봅니다. 자, 지시를 따르고 싶어 하면 명확한 지시를 필요로 한다. 자, 우리 무의식은 항상 우리를 위해서 봉사를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무의식은 항상 우리를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무의식은 돌쇠고 나는 만입니다. 우리 돌쇠를 이해하려면은 벙어리 삼룡이 소설을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벙어리 삼룡이는 마님을 위해서 일을 했죠. 마님이 뭘 이야기하든지 다 따르고 싶어 하죠. 부정적인 지시를 하건 긍정적인 지시를 하건 간에 다 따르려고 생각하죠. 이게 돌쇠의 역할이거든요. 우리 무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적으로 지시를 내면 부정적인 행동을 해요. 부정적으로 우리를 돕고자 하지. 긍정적인 지시를 내면 긍정적으로 우리를 돕고자 하죠.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도 모르게 부정적인 지시를 내린단 말입니다. 부정적인 지시가 뭐냐? 쉽게 말하면 저 머릿속에 뭘 상상하느냐? 이 상상. 생생하게 상상하는 거는 무조건 무의식의 지시 명령이 돼요. 긍정적인 걸 상상하든지 부정적인 걸 상상하든지 다 지시 명령이 된다고요. 그렇게 본다면 걱정하고 고민을 하는 것은 뭘까요? 자, 미래에 걱정을 하고 불안해하고 고민을 하는 것은 내 미래에 저주를 내려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걱정하면 걱정하는 일이 일어난다 말이죠. 두려워하면 두려워하는 일이 일어난다. 고민하면 고민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왜? 그게 지시 명령이 되니까. 자, 반대로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갖잖아요. 감사.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걸 감사하는 거죠. 이루고자 하는 것,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갖는 거지. 미리 감사하는 마음을 계속 갖다 보면은 감사할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돌쇠를 가장 잘 하려고 할 수 있는 방법은 미리 감사하는 습관을 갖는 겁니다. 내가 유능한 치료사가 되기를 원하면은 유능한 치료사가 되어서 사람을 치료하고 사람들한테 큰 도움을 주고 사람들이 나한테 감사하고 돈을 많이 벌고 이 세상을 이롭게 만들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런 미래를 생생하게 상상하면 그게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혹시 시험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혹시 내가 몸에 병이 생겨서 빨리 죽으면 어떡하지? 혹시 사업이 실패하면 어떡하지? 계속 뭔가를 의심하고 두려워하잖아요. 그럼 두려워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왜 성공하는 사람이 소수고 실패하는 사람이 다수일까? 그 차이를 만드는 게 바로 이겁니다. 대부분의 실패하는 사람들은 걱정, 불안, 의심, 두려운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성공적인 소수는 미래에 낙관적인, 자, 모든 게 이루어질 거라는 낙관적인 그 비전을 갖죠. 희망을 갖죠. 그래서 상상하는 모든 것은 지시 명령이 되기 때문에 생생하게 상상하되 무엇을 생생하게 상상할 것인가. 자,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생생하게 상상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질 것인가. 아니면 이루어지지 못할 것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을 가지면서 의심하면서 두려움을 가질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잠자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면은 내가 이루고자 하는 미래를 생생하게 상상하고